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안녕하세요. K드라마 순례자 은지입니다. 지난주 인천 중구에 있는 잉글랜드 돈가스 집에 다녀왔어요. 뉴퀴즈 온 더 블럭 맛있는 녀석들에 나온 돈가스 집이고요. 오늘의 드라마 속 정환인의 식구가 외식을 했던 장소로도 유명해요. 80년대 다방 또는 LP 음악 감상실처럼 꾸며져 있었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로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저 안에서 음악을 트는지는 모르겠지만 DJ의 뮤직 부스가 있었고요. 거대하고 화려한 분수도 놓여 있었어요. 전 뉴퀴즈에서 유재석, 조세호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고요. 전 80년대 중반생이라 극중 진주보다 어려서 80년대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저한텐 1990년 이후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1990년대 초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일 때 안산에 살았을 때 엄마가 가끔 안산 중앙동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갈 때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돈가스를 두어 번 사주셨는데 그때 먹었던 수프와 함께 나온 돈가스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저한텐 정말 호사스럽고 멋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곳에 오니 그때 먹었던 돈가스와 수프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더라고요. 잉글랜드 돈가스에는 셀프 바가 있어서 수프와 양배추 샐러드, 김치와 단무지, 탄산음료와 커피를 마음껏 리필해 먹을 수 있어요. 수프는 브로콜리가 들어간 수프인 건지 초록빛이었는데요. 제 입맛엔 밝은 노란 빛깔의 오뚜기 3분 수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 치즈 돈가스를 주문했는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있는 경양식 치즈 돈가스였어요. 네, 이번에 소개할 드라마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방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며 연출자는 전작과 같은 신원호 PD입니다. 1988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금은방, 봉황당 주변 골목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그렸어요. 더불어 같은 골목에서 크고 자란 5 소꿉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렸습니다. 전작인 응답하라 1997, 1994 시리즈의 대성공 이후 199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전작들보다 더 이전에 1980년대를 배경으로 했어요. 1세대 아이돌 H.O.T와 잭스키스의 팬의 이야기를 다룬 응답하라 1997과 1994년도 농구 대잔치 붐을 소재로 삼은 응답하라 1994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러브스토리와 여주인공의 남편 찾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응답하라 1988에서는 여주인공의 남편 찾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다른 서브 조연들의 비중이 늘었고 가족 이야기가 전작들보다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방영 당시엔 비지상파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어요. 이후엔 도깨비, 스카이캐슬이 차례로 이 작품의 시청률을 깨고 비등비등한 파급력을 보여주며 빅히트를 쳤습니다. 새 작품은 공교롭게도 모두 연말 연초에 방송되었다고 하네요. 응답하라 1988의 등장인물인 라미라는 치타무늬 가디건을 즐겨 입어서 동네에서는 치타 여사, 치타 아줌마 등으로 불립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연하 남편의 든든한 아들 둘을 두고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비실비실하고 실없는 개그나 하는 소심한 남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는 장수생 첫째, 무뚝뚝한 둘째가 있는 남탕 안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래의 같은 동네 주부인 일화나 선영과 함께 골목길 평상에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사실 미란의 가족은 봉황당 골목 가정 중에
가장 가난했어요. 작중 시점 3년 전에는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큰아들 정봉이 한 달에 500원을 들여 복권 수집을 한다는 걸 알자마자 숟가락으로 정봉이를 사정없이 내려쳤을 정도였죠. 그리고 미란의 집에는 닳아서 짧아진 빗자루가 걸려 있는데 이는 다 닳아버린 빗자루조차 못 바꿀 만큼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보여줬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어릴 때 병약했던 정봉의 수술비까지 나가느라 많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장남 정봉이의 취미인 복권 수집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돼서 순식간에 졸부가 되었죠. 그럼에도 미라는 봉황당 골목에 계속 머물면서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의리 있고 멋진 여성이에요. 소심한 남편인 성균과 대조되게 억척스럽고 성질이 불같죠.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미라는 골목 사람들과 자주 양식을 만들어 먹고 허물없이 지내면서 선영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계속 참는 선영을 대신해 크게 화를 내주었어요. 또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러 왔지만 그러지 못해 머뭇거리는 일화를 위해 바구니 밑에 슬쩍 돈을 놓고 가주기도 했죠. 미라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둘째 아들 정환에게 섭섭함을 느끼지만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며 굳이 물어보지 않고 잘 표현도 하지 않았죠. 시험 봤다는 걸 들어도 학급비가 3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던 걸 들어도 어디 쓸 데가 있나 보지 하고 마는 정도였죠. 그러다 정환이 깡패한테 운동화까지 뺏겼다는 소리를 선영에게서 전해 듣고 그제서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나중에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미라는 노크를 하고 조심스레 정환의 방에 들어왔어요. 뭐해? 공부요. 왜요? 아니. 정환아. 네? 엄마한테 할 얘기 없어? 없는데요. 너 시험 봤다며? 아, 예, 봤어요. 잘 봤어? 네. 아, 1등 했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아이, 뭐 그거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다 알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엄마는 선우 엄마가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 선우는 다 얘기한대. 다는 아니더라도 네가 생각해서 몇 개만. 엄마한테 얘기 좀 해. 엄마 아줌마들이랑 있을 때 쪽팔려서 그래. 알았지? 대답해. 네, 알겠어요. 공부해. 미라는 머쓱한 기분이지만 애정을 담아 정한을 뒤에서 한번 쓱 안아보고 또 머쓱하게 바로 손을 빼고 방을 나갑니다. 저기 엄마, 왜? 저 운동화 좀 사주세요. 잃어버렸어요. 정한의 1등 했다는 말과 운동화 사달라는 말에 미란의 기분은 좀 풀어졌어요. 아들! 오늘 엄마랑 같이 운동화 사러 갈까? 엄마, 아니요. 돈만 주세요. 알았다. 정환은 형 정봉이 대입 육수생이라 수험에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형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 깊은 마음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어요.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조심스럽고 어색한 어머니의 연기를 라미란 배우님이 정말 섬세하고 훌륭하게 잘해주셨죠. 김정환은 세상만사에 불만이 많고 까칠한 성균과 미란의 둘째 아들입니다. 축구에 죽고 사는 철딱선이 없는 축구빠로 골목에선 그냥 멍멍이 같다며 개정팔로 불립니다. 정환은 매사에 불만이 많고 투덜대느라 한 번에 예스하는 법이 없어요. 실컷 딴지 걸고 욕하고 까칠하게 굴고 나서야 결국엔 못 이기는 척 다 해주는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이죠. 집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까칠하고 시크한 아들이에요. 부모님과의 대화는 예, 아니요, 몰라요가 전부일 정도로 말이 없고 무뚝뚝하죠.
그래도 어머니가 자신의 무뚝뚝함 때문에 서운해하자 바로 이것저것 말하기도 했죠. 불량하게 생긴 모습과는 달리 공부도 잘하고 탈선이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화는 경주 수학여행에서 덕선에게 부탁해 맡겼던 양주를 돌려받기 위해 쌍문여고 장기자랑 엔딩 무대에서 선우 동룡과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춤을 춥니다. 사실 덕선과 함께 장기자랑 나가기로 했던 미옥과 자현이 월담마다 부상을 당해서 쌍문고의 남자친구들이 덕선의 꼬드김에 그녀들 대신 나간 것이죠. 장기자랑이 끝난 뒤 정화는 맡겼던 양주를 받으려 하지만 덕선이 낮에 안압지에 있는 매점 앞에서 동룡과 수다를 떨다가 학교 관광버스가 출발한다는 말에 정신없이 양주를 놓고 와버려 결국 못 받게 됩니다. 허탈하게 쌍문고 숙소로 돌아가는 쌍문고 일행과 덕선은 쌍문고 학생 주임이자 때마침 숙소 근처 순찰을 돌고 있던 동룡의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고 정환 일행은 여고 장기자랑 때문에 몰래 숙소에서 빠져나온 상황인데 눈치 없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 덕선이 때문에 다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치던 도중 갈림길에서 덕선과 정환은 같은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좁은 골목길로 숨은 정환과 덕선은 어쩔 수 없이 몸이 가까이 밀착되었고 여기서 일명 벽드신이 탄생했죠. 정환이 덕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 숨 좀 작게 쉬어. 아씨, 조용히 좀 해, 씨. 둘이 양옆에 나란히 서도 될 텐데 굳이 겹쳐서 포개져서 서야만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이 벽드신 사건 이후부터 정환이가 덕선이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 정환은 덕선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환은 쌍문동 5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덕선에게만 툴툴거리고 투닥투닥 싸우면서 자랐는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상 관심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이 벽드신 사건이 정환의 연애 감정이 폭발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죠. 응답하라 1988의 여주인공 성덕선은 동일과 일화의 차녀이며 언니 보라에게 눌리고 동생 노을에게 치이는 서른 많은 동일내 둘째 딸이에요. 전교 999등,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지만 성적 따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쿨한 소녀죠. 덕선은 교과서보다는 하이틴 로맨스 소설에 성적보다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유쾌발랄한 낭낭 18세 소녀예요. 덕선은 19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피켓을 들고 마다가스카르 선수들을 같이 인솔에 들어오는 소위 피켓걸로 뽑혀서 언니인 보라와 같이 쓰는 방 안에서 소녀대의 코리아 노래를 들으며 워킹 연습을 하던 도중 실수로 책을 읽고 있는 보라의 머리를 피켓으로 때립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끝에 덕선은 보라에게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으며 응징을 당했죠.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마다가스카르가 불참하게 되었음을 인터뷰 도중에 알게 되어 덕선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울먹이면서도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선 내심 태연한 척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생일이 3일 빠른 보라와 같은 날 생일 잔치를 해주었어요. 덕선이 올해부터는 언니와 따로 생일 잔치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죠. 덕선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분이 연달아 겹쳐서 서러움의 감정이 폭발해버렸고 3남매 중 둘째로서 겪는 억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후 덕선은 대학을 가겠다며 부모님께 과외를 시켜달라고 해요. 이에 가족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넌 집중을 못한다. 공부 잘하는 언니한테 과외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덕선은 중학교 시절 보라에게 수학을 가르침받던 시절을 떠올리며 보라로부터 닭대가리 돌대가리 폭풍 잔소리를 듣던 끔찍함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듯 넌덜머리를 내면서 거절합니다. 이후 미란이
보라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하는 과외에 같이 끼어서 하라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설득하지만 덕선은 화를 내면서 보라한테는 절대로 과외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덕선이 짝사랑하는 선우도 이번 과외에 낀다는 말에 넋이 나간 듯 듣고는 점점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과외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선우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꽉 끼는 청바지를 입으려고 발버둥치고 화장을 하며 한껏 꾸며요. 이때 선우와 정환도 한껏 꾸미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후 보라의 레벨 테스트에서 덕선은 동룡과 함께 처참한 학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태기 걱정이네. 그러게. 이들 인생이 더 걱정이야. 그나마 영어는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어우. 얘들아, 영어는 그냥 암기야. 그냥 외워. 몽땅 수거라 생각하고 외워. 알았어? 니들 아는 단어들은 좀 있냐? 외우는 수거는 좀 있어? 있지. 사람 뭘로 알고 씨. 뭐?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그건 중1 때 배우는 거고. He, his, him, his. 환장한다 환장해. She, her, hers. We, us, our, ours. 누나, 저 이거 독일어도 할 줄 알아요. 데오데스댐댐 디 데오데오디. 다스데스댐 다스댐 디오덴디. 야야, 난 스페인어 할 줄 알아. 스페인어. 길을 걸으면 밝은 햇살이 흘러내려와 나를 부르네. Chiquilla mía somos como el temporal que ahora está todo y no reporta dónde va. Nuestro cariño es un barco en alta mar. Navegar libre sin temor a naufragar. Cariño mío somos dos, y tú y yo. El barco vuela flow, y tú y yo. Lanzamos el amor, y tú y yo. Directo al corazón, eres cariño mío.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대여. 언제까지 곁에 두고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입맞추고픈 영원한 나의 사랑아. 독일어도 안다면서 동룡이 자랑하자 덕선도 지지 않기 위해 자기는 스페인어도 안다며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노래를 부르고 동룡도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선우가 호응해주자 기분 좋아하며 뿌듯해했죠. 네, 여기까지 응답하라 1988의 초반부의 명장면 소개해드렸어요. 응답하라 1988이 전반적으로 재밌긴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우선 남편 찾기에 대해 떡밥만 뿌리다가 갑자기 낚시가 끝나버렸죠. 제작진이 애매모호한 떡밥들을 전작보다 많이 살포하면서 어남뉴파와 어남택파의 편가르기가 발생했는데요. 풋풋한 첫사랑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한 정환의 모습과 선우를 좋아하는 덕선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복잡한 심경 등이 드라마 전반 도입부부터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많은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남류에 몰입하게 된 반면 진짜 남편이 되는 최택의 감정은 극 초반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1, 2회의 택이 분량은 전작의 남편인 쓰레기보다도 상당히 적었죠. 최택은 첫 화에서 총 88분 중 3분 정도만 나와요. 게다가 초반부에는 덕선의 유력한 남편 후보가 오히려 선우와 정환이었고 택의 감정선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선우가 덕선의 남편 후보에서 제외되고 난 후인 6화 말미에 들어서야 혜기가 덕선이한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남편 후보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극 전개상 중요한 초반 도입부가 진행되는 내내 남편 후보로 여겨질 만한 덕선과의 감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택이 친구들한테 덕선을 좋아하는 걸 고백한 순간에도 친한 친구가 자신의 짝사랑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정환의 복잡한 마음이 더 주가 되게끔 보여졌죠. 이는 시청자들의 눈에
최택이 라이벌로 보이게끔 한 부분이 있죠. 물론 최택이 덕선의 남편인 복선, 단서가 극 전반에 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정 묘사나 연출 등에 있어서 비중은 극 중후반부까지 정환이 더 주가 되어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응답하라 1988에서는 주인공의 진로 선택과 미래가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어요. 우선 덕선이 스튜어디스란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이 너무 뜬금없단 반응이 많았죠. 1989년 시점에 이르기까지 덕선이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걸까란 고민을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부분이죠. 심지어 강력한 남편 후보였던 정환의 직업이 공사 출신의 파일럿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작중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선우와 보라는 동성동본이라는 시련을 뚫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그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1년 건너뛰기로 처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현재 시점에서도 보라와의 전화통화 이외에는 인터뷰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심지어 류동용과 김정환은 작품의 주연 5인방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예 작품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친했던 동네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만나지 않게 된다는 지극히 현실을 반영한 전개라는 씁쓸한 내용의 평론을 남기기도 했죠. 이렇게 후반부가 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라 1988은 응칠에서 보여줬던 등장인물들의 양념 같은 입담, 어린 시절 친구들만의 끈끈한 우정과 같은 풋풋한 인물관계에 응사에서 보여줬던 세련된 영상미와 훌륭한 고증, 거기에 가족애라는 전 세대가 공감 가능한 스토리를 가미해 응답하라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시청률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1980년대에 소박했던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과 경험해보지 못한 80년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분들께 TVN에서 방영했던 코믹 가족극 응답하라 1988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작품 이야기와 장소 데리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